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어떤 좋지 않은 큰 사건이나 큰 사고가 있는 곳에서 이상한 존재를 목격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곳에는 늘 있을 것 같은 존재, 감은 오는데 그런 존재들은 우리가 아는 영과 확실히 좀 다를 것 같은데 말이죠. 사람이 죽어서 된다는 귀신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 이야기는 땀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땀치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땀치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군 시절 때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고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존재를 보고 느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느낌을 주는 영과는 많이 다른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2013년도에 천안에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엔 업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을 하다가요. 나중에는 따로 방을 구해서 혼자 살았어요. 숙소에서 생활하면은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업체에서 제공해 줬지만 나가 살면 예의가 달라지거든요. 방세부터 공과금까지 다 제가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좁은 방에서 다섯에서 여섯이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원룸을 하나 구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방을 구하려고 원룸을 보러 다닐 때 거기 원룸들이 밀집된 곳이었단 말이죠. 괴담 원룸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 원룸 중앙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유리된 문 있잖아요. 그게 열리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좀 좋지 않은 귀신이 근처에 있거나 그런 귀신을 볼 때면 항상 느꼈던 그런 기운이었어요.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귀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귀신이 특별한 곳에만 있지 않더라고요. 왜 흉가라든지 사고가 있던 자리에서도 여기 있어요 그러잖아요. 소위 귀신 본다는 사람들이. 근데 이 영가라는 게 어디 그렇게 특정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양지에는 없고 음지에만 있는 그런 식으로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볼 때면 진짜 저 사람들이 보긴 보는 게 맞나 싶어요. 그리고 사진에 홀령이 찍혔느니 뭐 어쩌니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선 그런 존재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밝은 곳에도 있고 어두운 곳에도 있고 군대에서 처음 봤을 때처럼 도로 한복판에도 있고 그냥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때면 저 같은 경우는 안 보여요. 한 번은 궁금해서 제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 앞에 서 있는데 영상으로 보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구분도 쉽게 되는 게 사람처럼 생겼는데 녹아서 흘러내리는 느낌이 나고 반투명하다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확실히 빛이 강하거나 밝은 곳에선 빛이 통과해서 잘 보이지 않고 어두운 곳에선 실루엣이 강해지면서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아마도 밝은 곳엔 그런 존재들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저랑 차이가 있는 건가 싶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보고 느끼는 건 그렇고요. 그리고 그들도 각각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존재는 차갑고 어떤 존재는 화가 나 있고 어떤 존재는 슬프고 하지만 그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은 따로 있다는 거.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상담도 했었는데 검사 결과도 상담 소견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웠지만 말이죠. 여튼 그런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 존재가 주변에 있다는 건 정말 쉽게 알 수 있어요. 머리에 마치 그 얇은 링을 쓴 것처럼 그렇게 얇은 선을 따라서 머리 주변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고요. 그 전기가 흐르는 듯한 선을 기준으로 분명 머리 윗부분 어느 한쪽이 아파요. 편두통하고는 다른 이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무 느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뭐 영화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둠이니 두려움이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없는 그 자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다른 존재들은 이상하리만치 그 솔직하게 그 감정이 전달되는데 그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백지 같더라고요. 단 앞에 말한 것처럼 머리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게 주변에 있다면 직접 눈으로 보기 전부터 말이죠. 그리고 어김없이 그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고요. 그런 게 느껴진 장소에서는 어김없이 나쁜 일이 일어나죠. 굉장히 안 좋은 사고라든지 사건 같은 것들이. 그리고 그날 중앙현관을 들어섰을 때
딱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굳히기에 들어가듯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것도 말씀드린다면 그런 존재들은 가끔 말을 걸어오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거든요.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대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찡 하는 그 전류 같은 게 흐르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을 가졌고 무슨 소리가 나는지 전달이 돼요. 힘들죠.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는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 다른 말을 하잖아요. 알아요. 제가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읽어요. 그게 느낌으로 그런 이건 느낌도 아닌데 어쨌거나 이상한 느낌으로 제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게 전해져요. 그런데 뭔가 확실히 다르고 소름 돋고 무섭다는 그 존재들. 그런 존재들은 말도 없고 비명도 지르지 않아요. 단지 휘파람 소리를 내요. 길게. 그리고 몇 초 쉬었다가 다시 길게. 이것도 정확히는 휘파람 소리가 아니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아는 소리 중 가장 가까운 게 휘파람 소리라 휘파람을 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룸에 들어가면서 그 이상한 것들을 다 느낀 거죠. 정말 빼박이었어요. 긴가민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께 이제 여기는 싫다고 볼 것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분도 그런 거예요. 여기 방이 싸게 나와서 여기부터 보여준 건데 실은 자기도 여기 좀 그렇다고 내키지 않는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자기랑 계약을 하게끔 하려고 그런 건지. 어쨌든 그래서 거기 원룸은 그냥 중앙현관에서 돌아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원룸에서 일이 났어요. 이건 뉴스에도 나왔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라고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알 정도로 그렇게 큰 그거라서, 그래서 사건인지 사고인지 밝히기도 그래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원룸에 피해가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 그 원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구한 원룸, 거기서도 이제 앞에 말한 그 조금 다른 부류의 귀신을 봤었는데,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귀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일반 귀신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부류를 봤었는데, 그런데 좀 특이한 게요, 다른 귀신들하고는 다르게 돌아다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거울로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엔 그 느낌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는지 처음에 들어갈 땐 몰랐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기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중엔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때 휘파람을 불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제 옆으로 다가와서 제 귀에 대고.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나 거기서 못 살겠다. 혹시 거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간 방 거기서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사건인지 사고인지 밝히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큰 일. 어쨌든 사전에 그걸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가 계약 무효가 될 정도로 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땀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귀신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죠?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생전에 사람이 아니었거나 아예 다른 존재였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건 저승사자가 문제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무서운 이야기도 거기에 얽힌 사연을 알고 나면 그게 전혀 무섭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알고 보면 오히려 가련하고 슬픈 사연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친가가 서울외가 군마현 작은 시골 마을이고요. 3년 전쯤 대학 졸업을 한 뒤 취업 전에 잠깐 본가에 갔을 때 경험한 일이에요. 그때 연말부터 새해까지 우체국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방학이면 언제나 그 우체국에서 알바를 해왔었거든요. 마을 자체가 작기도 하고 해마다 그렇게 알바를 해서요, 우체국 배달 루트는 거의 기억하게 됐고, 그 덕분에 직원분들도 제가 가면 알바가 아닌 현역이라고 늘 살갑게 대해주시고 좋아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애는 그때 처음 알바를 하게 된 사토시를 알게 됐고요. 집배과 과장은 그런 사토시를 제게 맡기면서 2-3일 정도 같이 배달을 하면서 배달 루트를 알려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토시라는 친구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저처럼 술도 좋아해서 말이죠. 배달 루트를 알려준 뒤에도 같이 만나서 어울리다 보니까 금방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나게 됐거든요.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유쾌하고 가끔 싫은 소리를 듣거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당시 사토시는 50여 곳 정도만 배달하면 됐거든요. 근데 거기가 가구 수는 적지만 배달 장소랑 배달 장소들이 서로 엄청 떨어져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이었어요. 소위 뚝 떨어진 곳이라고 부르는 지역이고 다들 가기 싫어하는 분위기라 신입되면 넘겨주는 식으로 여하튼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건 사토시가 알바를 시작하고 한 보름인가? 정확히는 몰라도 어쨌든 한 달이 안 됐을 때라는 건 분명해요. 저랑 사토시는 우체국에 돌아갈 때면 늘 버스 정류장 옆 그 자판기에서 만나서 같이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날 사토시는 다른 날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평소 때 같으면 4 시에서 4시 30분 사이면 왔었는데 그땐 5 시가 넘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지?' 하고 시계를 보니까 5시 30 분쯤 됐어요. 그때 멀리서 사토시가 뭔가에 쫓기는 듯 미친 듯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모습. 그리고 바로 제 눈앞에 선 사토시는 눈까지 붉어질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면서. 그리고 길에서 굴렀는지 어쨌는지 뭐 얼굴이며 옷이며 자전거가 다 흙투성이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전 울고 있는 사토시한테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계속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둘러보면서요.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이렇게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편물을 잃어버렸거나 파손돼서 그런 건가 싶어서 말이죠. 우선 우체국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사토시를 억지로 안정시킨 뒤 우체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우체국에 도착해서 들어가니까 사토시의 흉한 모습을 본 집배과 과장이 무슨 일이냐면서 혹시 우편물이라도 잃어버렸냐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사토시는 처음엔 말을 못하고 계속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안심을 시키니까 그제야 사람들을 천천히 훑어보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편물은 전부 제대로 배달했다고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집배과 과장이 다시 묻더라고요. 그런데 사토시는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도 사토시한테 이것저것 물어본 거죠. 괜찮다고 말해보라면서. 근데 그때도 사토시는요 고개를 떨군 채로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말만 반복하더라니까요. 근데 그중 한 명이요 혹시 새까만 허수아비를 본 거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야 사토시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요. 그러고는 따로 뭐라 말은 없고요. 그걸 물어본 사람을 보면서 힘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니까 이어서 다른 직원 하나가 숲에서 본 거냐고 아니면 시냇가 쪽에서 본 거냐고 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토시는 아주 작게 양쪽에서 모두 봤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토시 배달 루트에는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집에서도 다시 1km 정도 떨어진 집이 있거든요. 거리도 거리인데 그 집에 가려면 어두운 숲을 지난 뒤에 작은 시냇물을 건넌 다음 또 밭 중간을 지나야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마을에서도 그런 곳에 왜 집을 지었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외진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집에 가려면 가로질러 가야 하는 그 밭에는 사라진 흉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이 20년 전쯤에 불이 났다는 모양이었어요. 그 화재로 결국 어린아이랑 그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래요. 할아버지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다가 숲길에서 힘이 빠져서 그대로 쓰러져서 죽었고 할머니는 검게 탄 채 그 시냇가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구급차로 근처 병원까지 이송됐지만 안타깝게 병원에서 손을 쓰기도 전에 숨을 거뒀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직원들 중 몇몇이요. 할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아이를 찾고 있고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계속 불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것 같다고. 거기서 사토시처럼 새까만 허수아비를 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이어 사토시도 이런 말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허수아비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새까만 머리가 눈에 띄더라고. 머리카락만 새하얀 색이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처음 거기 갔을 때를 기억해 봤어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엔 확실히 그 밭에는 허수아비 같은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딱 한 번 그 근처 시냇가에서 말이죠. 검은 허수아비가 떠 있는 걸 본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허수아비를 무지 싫어하거든요. 어렸을 때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처음엔 새까만 허수아비라고 했어요. 뭘까 하고 열어봤는데 이거 무서운 게 아니라 엄청 슬픈 이야기더라고요. 사연에서처럼 고통스럽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뒤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이승을 떠돈다면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귀신이 나온다는 곳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며 당연히 귀신이 정말 있냐는 것부터 물어보겠죠.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귀신이 보인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 그게 마냥 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야 평범한 입장에서 궁금하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겠지만, 진짜 귀신 같은 뭔가가 보이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모를 일이잖아요. 지인들과 얘기를 나눠봐도 그게 적어도 편한 느낌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걸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물어본다면,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운영 중인 괴담 채팅방에 올라온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괴담 채팅방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위로 나이 차이가 많은 그런 형님이 한 분 있거든요. 이 얘기는 그 형님이 군대에 있을 때 직접 겪은 일이고요. 형님이 근무했던 부대는 험준한 산 위에 있는 부대였는데 그 부대 앞에는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네요. 그런데 형님이 부대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유명한 소문이 그 부대 앞 오두막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그리고 신병들 초소근무 교육시키는 짬일 때요. 신병을 몇 명 받게 됐는데 이 희한하게 그때 받은 신병들 중에 셋이 귀신을 본다는 말이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두막이 보이는 초소에서 야간 근무를 설 때 그 귀신 보는 후임 중 한 명이랑 같이 근무를 서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마침 그 오두막 얘기가 나왔고, 오두막 얘기가 나온 김에 진짜 너무 궁금해서 내무실에서는 짬이 안 되니까 형님도 말 걸기 좀 그랬었는데 같이 근무를 서는 상황이니까 후임한테 물어봤대요. 귀신 본다는 말이 있던데 맞냐고. 저기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귀신이 있다던데 혹시 너도 그 귀신이 보이냐고. 그랬더니 후임이 오두막을 이리저리 쳐다보다가 아주 잠시 뭔가 내키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만 작은 목소리로 조용하고 짧게 예 라고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형님이 신기하다면서 지금 우주로 우주선을 날리는 시대에 귀신이라니 그런 게 있냐면서. 그때 형님은 엉터리다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좀 신기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좀 지나서 그 다음 근무 때 귀신을 본다는 후임들 중에 다른 후임하고 그 초소에서 근무를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임도 같은 말을 할지 궁금하고 근무가 지루하기도 하고 하니까 물어봤대요. 전에 후임한테 물어본 것처럼 똑같이. 그랬더니 그 후임도 오두막을 슬쩍 보더래요. 그러고는 잠시 얼빠진 표정을 하다가 형님을 한번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대요. 네, 아주 잘 보입니다. 이렇게. 형님은 그 상황이 더 신기해진 거죠. 전에 귀신을 본다는 후임이 말한 것처럼 그 후임도 거기 오두막에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형님이 그 오두막이며 귀신에 대해서 이리저리 물어봐도요. 그때 후임이 전 후임처럼 말이죠. 울상 비슷한 표정만 짓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더래요. 그런 모습을 보고 형님도 뭐 성격이 모났거나 후임을 괴롭히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라서요. 그냥 그쯤에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대요. 그리고 다른 후임, 귀신 보는 신병 그 셋 중 마지막인 거죠. 그 후임한테도 같이 근무를 설 때 물어봤다고 해요. 저기 오두막에 귀신 보이냐고. 전에 백괴담이랑 흑괴담이는 귀신이 보인다고 하던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서. 넌 어떠냐고. 보이냐고. 둘은 보인다는 말만 하고 말이 없던데 어떻게 생겼냐고. 예쁘냐면서. 그랬더니 후임이 오두막 쪽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아래로 떨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부들부들 막 몸을 떨더래요. 지금 떨고 있구나 하는 게 형님 눈에도 보일 정도로 말이죠. 후임은 잠깐 동안 그렇게 떨면서 있다가 고개는 그대로 숙인 채로 말까지 더듬어가면서 들릴 듯 말 듯하게 하는 말이 나중에 알려드리면 안 되겠냐고.
선임이 물어보는데 후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이없고 기가 막히잖아요. 있다 없다도 아니고 나중에라니. 게다가 고개까지 숙인 채로 말이죠. 그것도 기아 빡시게 들어있을 신병이. 그래서 임마 이거 뭐지 하면서 한마디 하려고 손으로 그 후임 고개를 든 뒤에 쳐다봤더니요. 후임은 뭔가에 엄청 겁을 먹은 듯이 얼굴이 아주 그냥 파랗게 질려서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형님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형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뭔가 있긴 정말 있나 보다 싶더래요. 그래서 다음 군무조가 교대하러 오기 전까지 형님도 후임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분위기가 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그리고 다음 근무조가 와서 근무교대하고 그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그 후임이 조용히 말하더래요. 형님이 말했던 그 귀신 자기도 보인다고. 그 말에 형님이 그러냐고. 셋 다 귀신이 보인다고 하니까 신기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후임이 뭔가 어렵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식으로 어렵게 말을 꺼내더래요. 그런데 그 귀신이 형님한테 말을 전하라고 했다고 말이죠. 형님은 그 말에 가던 길을 멈추고 재밌다면서 뭔 말이냐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후임한테 물어봤대요. 그런데 후임이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어떤 말이든 뭐라 안 할 테니까 말해보라고. 몇 번을 세상 다정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제야 후임이 하는 말이 처음엔 오두막에 뭐가 있다고 그러나 하고 보는데 오두막 지붕에 다른 때랑은 다른,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봐온 귀신하고는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진 뭔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쳐다보는 순간 그거랑 눈이 마주쳤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그때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압박감까지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그 동시에 그게 자기 코앞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왔다는 말. 그러고는 후임은 다시 말을 멈칫하더래요. 그 말에 형님은 흥미진진해져서는 빨리 계속 얘기해보라면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고, 여자냐고, 남자냐고. 그랬더니 후임이 형님을 보면서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더래요. 사람이랑 조류를 섞어놓은 것 같다고. 손톱이랑 발톱이 시꺼멓게 검은색인데 칼날처럼 날카롭고 엄청 길더라고. 진짜 그때 자기 앞까지 날아오는데 1초도 안 걸렸다고. 그러면서 잠깐 말을 끊었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그게 똑바로 전화라는 말을 했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때까지 가볍게 생각한 형님도요. 그땐 좀 걱정도 되고 살짝 떨리더래요. 그래도 후임 앞에서 억지로 재밌다는 듯 그런 식으로 억지로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더냐고. 그런데 형님이 그러니까 후임이 갑자기요. 몸을 심하게 부르르 떨더래요. 그러면서 머리가 뒤로 제껴질 정도로 위를 쳐다보는,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는가 싶더니 목소리가 확 바뀐 후임 목소리가 아닌 거죠. 아주 날카롭고 소름 돋는 목소리로 형님한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나 보이냐고 물어보면 죽여버리겠다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이상의 고통을 준 뒤에 죽여버리겠다고. 죽은 뒤에 네 모습은 눈도 없고 심장도 창자도 없고 아주 비참한 모습일 거라고. 그 후임은 뭔가에 빙의된 것처럼 그대로 표현하면 심의에 걸릴 정도로 잔인한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한 뒤에 후임은 다시 또 몸을 부르르 떨더래요. 그리고 다시 정신이 돌아온 듯한 후임이 말하길 하늘 위에 그 귀신이 형님을 노려보면서 떠있다고. 그때 보이는 그 후임의 모습이며 그 후임 말에 형님은 바로 더 이상 절대 물어보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그러고요. 진짜 그 뒤로는 전역할 때까지 말이죠. 그 오두막에 옷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그 셋이 말한 게 진실이 뭔지는 몰라도 마지막에 후임에게서 느낀 그 압도적인 공포감은 진짜였다면서 말이죠. 비타님의 공포 채팅방에 올라온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군대엔 왜 그렇게 귀신 얘기가 많은 걸까요? 저도 군대에서 이상한 경험을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이게 진짜 좀 어렵거든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말하지 않기도 그렇고 그런 경험들이 실제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귀신 본다는 후임, 같이 근무를 나간 선임이 귀신이 보이냐, 어떻게 생겼냐 그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 후임한테는 귀신보다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닌가? 무섭진 않고 좀 귀찮으려나?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